근데 요새는 보면은 누구나 그 오미크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 더 떨어져 이렇게 다 모두가 외치기 때문에 아마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자꾸 단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록 단기 매매 스윙 투자를 하지만 시각 자체를 평생이익, 장기이익 극대화에 그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시각을 바꿨다. 그래서 전에 와는 틀린 시각으로 이렇게 그 종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요새 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네 번째 저의 교훈은 코로나 사태 때 물론 제가 신용을 많이 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면 빨리 잔고를 축소해야 되는데 잔고를 축소 안 하고 이제 괜찮겠지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그 유행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2월 말부터 커다란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렇게 떨어지겠냐, 이제 바닥이야 돌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그 큰일을 당한 거죠. 근데 요새는 보면은 누구나 그 오미크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 더 떨어져 이렇게 다 모두가 외치기 때문에 아마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코로나 사태 이후 저는 뉴스의 판단 기준이 이게 대형 사고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잔고를 축소해야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자고 나면 항상 첫 번째로 무슨 대형 사고 터졌나 이런 것만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다가 이게 대형 사고다 그러면 빨리 잔고를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으로서는 반대 매매 상황 시에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주가가 거기서 또 폭락한다. 그럴 때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보통 하는 1, 2, 3, 4 이런 산수급수적으로 손실의 규모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 4, 8, 16, 32 이런 식으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손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가고 나면 그야말로 엄청난 빚만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사용 물량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은 실력을 진짜 쌓아야 된다. 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탐욕과 조급을 버리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겸허하게 시장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단기 이익보다는 평생 장기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게 진짜 시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자꾸 단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록 단기 매매 스윙 투자를 하지만 시각 자체를 평생이익, 장기이익 극대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을 빨리 넘어서야 되겠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건 뭐냐? 자기 투자한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빨리 벌어서 2배 이상 올라가야 그때부터 주가가 반토막 나도 원금 이상 우리가 챙길 수가 있고, 또 2배 이상 원금의 2배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마법의 복리 효과를 누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돈이 이제 복리의 효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복리의 효과를 9살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깨달아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복리의 효과를 거두려면은 빨리 원금의 2배로 만들면서 돈 버는 능력,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훈은 그렇게 12번 깡통 차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나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오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오는 겁니다.
저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은 제가 그동안 급등주, 테마주, 신고가 위주로 엄청나게 그런 종목 위주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여러 책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포기하고 이제 세력주 위주로 오르막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주식만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잠깐 몇 개의 과목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 오픈 베이스라고 이 종목도 보면은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 여기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쫓아 들어가다가 이때는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찔끔찔끔 먹다가 여기에 왕창 들어가서 왕창 물려가지고 손해를 봤죠. 최근에는 이런 바닥에서만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에서 조금씩 먹다가 여기서 왕창 물렸는데 요새는 이렇게 바닥에서 벌써 2배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잘 쳐다보지도 않고 철저하게 이 바닥에서 돌 때, 여기서 돌 때, 여기서 돌 때 이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시각이 바뀐 거죠. 이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창기에만 들어가고 이렇게 벌써 날아갈 때 경사도가 45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제 또다시 눈길을 주는 거죠. 요새는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앤 비트는 이런 거는 이런 종목 완전히 그 바닥까지 쌍바닥, 산바닥 찍고 올라와서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실리면 종목 이런 거 들어가고,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려 3천 몇백 원 하던 게 800원까지 떨어졌다 돌아서 거래량 실린 종목 이런 종목 들어가고, 대한그린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750원 하던 게 3,000원 넘었다가 원위치했죠. 이럴 때 그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갈 때 이때 들어갔다. 그래서 완전히 시각을 바꿨다. 그래서 전에 와는 틀린 시각으로 이렇게 그 종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요새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여지껏 했던 행동 패턴을 내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시각을 180도 바꿔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12번 깡통을 차고 나선 배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참고하셔갖고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